국민의힘 주류가 아직까지 좀 친윤으로 뭐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윤심 후보가 계속 뭐 힘을 얻을 수 있다. 윤심 후보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많긴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권성동하고 권영세 이분들은 좀 점잖거든요. 예. 좀 점잖은데 강성 발언을 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경원하고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목표가 뭐겠어요? 당대표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당대표, 자기 원내대표.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최근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환기를 뺨치잖아요. 그러니까 뻘 소리들,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발언들을 마구 하거든요. 근데 윤상현도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기각이다, 뭐 확실하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심한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기 말은 틀려도 그 사람들 마음을 풀어줬잖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표를 나한테 가져오겠다. 예. 이 사람들 결국 뭐예요? 딴 거 아니라 당권 내가 쥐겠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였던. 예. 집회에 직접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판되는 거죠. 당은 개판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정치라고 뭐 정치권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 거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윤석열 시키는 거죠. 국민을 위해 따라가다면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야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황당한 건 뭐냐,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계엄하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두세 사람은 나와가지고 딱 사표를 내야 되거든요. 예.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야 되는 거고 군인들 중에서도 뭐 그거 계엄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계급장 딱 띄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스타가,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권력을 또 행사하는 거죠. 자기 권력. 그러니까 한동훈 쫓아냈잖아. 예, 그 자리 예. 누가 차지하지? 나지. 예.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윤상현.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한 거잖아. 서로 충성 경쟁을 막 하고 그러는 가운데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경원 의원이 딱 보면은 옛날에 그 빠루 들었잖아요. 예. 빠루 들었잖아요. 근데 빠루에다가 태극기까지 걸었어. 태극기와 빠루의 조합이 빠루에다 태극기까지 걸어가지고 막 예.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당의 주류는 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예. 결집했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 선거 나가게 되면 내가 이기려면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탄핵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거고,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거고, 예.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극우적인 발언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당의 대표가 돼봐. 그 당을. 국민들이 볼 땐 저거 뭐야? 또라이들 아니야? 예. 가차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TK로 딱 좁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민주당이 호남에 고립돼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TK가 지금 전국적으로 고립됐잖아요. 그런 형상이 계속 깊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뭡니까? 당은 이들과 결합해야 돼. 왜? 다른 데서는 다 자기를 싫어해. 예. 자기를 갖다 옹호해주고 정당화해주고 자기를 갖다 응원해주는 자는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정서에 결합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극단성이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순수해지면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서 결국 민심으로 더 떨어지는 거고, 민심으로 더 떨어진다는 건 현실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미 대통령이 보여줬잖아요. 멀쩡한 대낮에 계엄을 때리는 게 도대체 제정신 갖고 하는 일이야? 근데 그 세계에서는 그게 말이 돼요. 예. 그들의 그 작은 그룹 내에서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자민련 수준도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민련 수준도 못 된다. 수준도 못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탄핵 찬성파의 어떤 기회를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파라고 하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자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가장 뭐 그렇죠. 유력해 친한파로서는 한동훈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핵엔 찬성했다가 최근에 또 입장을 또 최근에 또 입장을 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하고 한동훈의 중간에서 자기 소추에는 찬성이다. 그렇죠. 뭐 이런 입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토지 허가제 그거.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오판한 거고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제 부동산 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풀어줘도 될 거다. 예. 확산은 안 될 거다.
확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5억씩 펑펑펑펑 뛰고 이게 막 확산될 분위기를 보니까 아차 싶어서 재지정을 한 거죠. 한 달 만에. 이건 왜냐하면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게 경선 때문인 것 같거든요. 후보 경선에서 누굴 그 자산가층이잖아요. 예. 자산가층 보수층의 핵심인데 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종의 승부수로 던졌던 것 같아요. 승부수로 던졌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 왜 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들 쪽에다 구애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아차야 싶어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카드가 돼버려. 예. 이 정도의 현실 판단 효과고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 재산 공개를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아, 오 시장이. 근데 주식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엄청나대요. 그죠? 네. 정말 선구안이 좋아가지고주식 선구안은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막 누군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경제를 좀 안 해? 뭐 이런 반응도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 교수님도 약간 찾아갔나 봐요. 좀 그 대담을 좀 아니 그때 가지시긴 이제 방송 강적들 방송을 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갑자기 불러 세우더니 대담을 지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절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그걸 대담을 해주게 되면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또 여기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게 되는 측면들이 그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도 뭐 원희룡하고도 하고 누구하고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내가 누구랑 대담한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는 걸로 밝혀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대담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다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2부 해라, 따로 해라. 나는 뭐 당신 장단 맞춰주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역할은 못하겠다 싶어서 사실 대담과 그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눠서 1부, 2부가 되는데 제가 이제 대담 부분은 1부입니다. 네. 거기는 내가 나야 성향이 좀 진보적이잖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거기는 이제 보수적이니까 부딪히는 문제들, 부딪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떠셨어요, 좀?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행정가잖아요. 행정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행정의 경험들 같은 게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 예컨대 발전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의 방향, 혁신의 방향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그거 왜? 그러니까 약간 벗어나면 그렇게 되었고 늘 하던 걸 하면 되거든요. 반드시 요구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약간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상식 밖 또는 예상 밖의 행보를 했다가 그게 안 맞았더라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봤죠.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주춤할 겁니다. 아마 지지율이. 교수님, 한동훈 대표에게는 또 과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지층들의 마음을 풀어야 또 경선에 승부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층의 그 마음을 푼다 그래가지고 원래 입장을 또 굽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딜레마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로우키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계엄은 나쁘다.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 계엄 우리 당이 뭡니까? 계엄 해제를 갖다 의결하는데 참여한 그런 당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우리 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도 가능해졌다. 이 입장 그걸 주도한 게 나다. 그 입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든지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말을 실수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사과한다. 요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원칙을 해치는 이런 발언에서 절대 안 됩니다. 말을 번복하고. 그걸 갖다 뭐냐면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과거를 보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어디를 봐야 됩니까?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의 방향 우리가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그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을 영합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원칙적으로 승리해야지 그 승리가 본선 경쟁력의 강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플라워마리님이 5만 원 슈퍼챗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윤심이 어쨌든 계속
뭐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대통령 예. 지금 아마 정신이 좀 없을 겁니다. 이제 네. 다 받아야 되거든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까 짧은 입장문이. 그게 황당한 거예요. 예, 남들 다 알고 있잖아. 8대0이라고. 정말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고 그때 헌법학자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자기 평소에 했던 말 배반한 거거든요. 그 허영 헌법학자 허영이라고 있잖아요. 경희대 그 명예교수. 제가 컬럼도 썼는데 봤습니다. 그 컬럼 썼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첫 번째 그거야.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이게 그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바로 칼슈미트, 나치법학자 칼슈미트의 논리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은 어디서 나오는가? 언제가 비상일지 말할 수 있는 자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언제가 비상일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건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칼슈미트 논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이 칼슈미트를 비판했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나한테 소개해 준 게 헌법학자 호영 교수다. 예. 그 결단주자 헌법관을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그 대안을 제시한 분이 바로 헌법학자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헌법학자가 바로 허영 교수다. 근데 그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한 분은 수대타를 하고 있고 계엄을 때리고 있고 한 분은 그걸 갖다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짚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현실 판단을 좀 못한 것 같은데 이제는 내 코가 석자예요. 이제는 내란죄만이 아니라 다 걸립니다. 예컨대 뭐 공천 개입부터 모든 게 다 걸려 있거든요. 불체포특권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렇죠. 불체포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컨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만 형사 수출 받는 건데 이제는 내란죄가 아닌 모든 것들도 수사 대상이 뭐 되는 거죠.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아마 정신이 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 윤핵관이라고 했던 그다음에 지금 앉아가지고 탄핵 반대파 이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윤상현, 나경원이니 그다음에 당권을 노리는 이 사람들 지역의 해결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누굴 이용하겠습니까? 사저 정치를 활용하려고 하죠. 거기 대통령이 아마 이용 당할 겁니다. 대통령은 또 그런 식으로라도 확인하는 게 좋잖아요. 내 영향력을 아직 내가 살아 있어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의 또 형사 재판을 위해서도 여론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그거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극소수만 이제 극렬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아마 그걸 지켜볼 것 같고 이 형사 재판 넘어가면 이제 끝난 거고. 교수님 혹시 윤심이 뭐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홍준표는 못 들어봤어요. 원희룡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하고 야당 쪽 두 군데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문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뢰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사실 윤 대통령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김건희 사건, 양평 토지 사건 때 그때 목숨 걸고 나가지고 방어 서준 게 누구였어요? 원희룡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윤심은 사실 원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원희룡은 이게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그 지지층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막 나와가 장관들 사과하세요 할 때 막 사과할 때 뻣뻣하게 사과 안 한. 김문수 장관에게 상당히 가 있는 강하게 거죠. 붙어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 두 자리가 이제 한 자리를 뚝 떨어졌잖아요. 대안이 못 된다는 걸 좀 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다가 근데 서서히 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래로 보는 건데 미래로 딱 봐도 미래를 위한 카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민심 결집하는 카드로는 오케이. 근데 미래를 위한 카드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이게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재밌을 겁니다. 내가 볼 땐 결국은 김하고 한 그다음에 그 틈바구니에서 오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삼국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 큰 그러니까 김과 그러니까 김과 하나의 일종의 결전 이런 게 이제 벌어집니다. 삼국지로 보시는군요. 약간 삼국지.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왜냐하면은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강한 느낌이라고 보다 온건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중도적인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충돌에 지친 사람들한테 약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또 행정가의 장점이 있고 이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마 자기의 안정감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또 그게 제대로 만약에 일방적으로 김문수한테 쏠려간다 그러면 이제 국힘은 이제 끝난 거고 그날로 끝난 거고 승산이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재밌게 붙는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극적인 드라마까지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기울어진 지금 승산이 20% 차이잖아. 정권 유지하고 완전히 기울어진 그 판인데 운동장인데 거기서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예. 그거 외에는 해보나 마나요. 끝났습니다. 그 탄핵 직후에 사실 상당히 뭐 불리한 지형인 거는 맞는데 뭐 그런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엄 해제를 의결한 사람, 그다음에 뭡니까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한 사람. 예. 그러다 핍박받은 사람, 그러다 승자가 돼서 돌아온 사람, 이런 서사가 충분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느냐면 지금 민주당이 190석 의회 의석만 가지고 이렇게 깽판을 쳤는데 거기에 행정 권력까지 줘? 이거 누가 모든 권력을 다 갖는 모든 권력을 다 갖는데 그렇죠? 누가 통제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사실 해보나 마나 선거인데 그나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혁신하고 그게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정당성에 정치적 정당성,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후보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개판이거든요. 나라가 쉽게 말하면 지금 위기예요, 우리. 나라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거 완전 저성장 기조로 가고 0.9까지 나오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후보가 만약에 보수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해볼 만하죠. 예. 교수님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게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봐요. 본인도 지금 명태균 거에 걸려 있는 거에다가 예. 해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당한 짓을 자기가 하대? 당내에서. 당내에서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건 뭐지?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당대표 뽑았으면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자기 말 안 된다고 내쫓는 건 그럼 윤석열이랑 뭐가 다르지? 예. 이런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저는 파괴력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아까 민주당 얘기하면서 잠깐 안 물어본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혹시 없을까요? 당내에서는? 끝났어요. 예. 거기는 지금 거기는 그냥 유일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당 대표가 당 강령도 지 마음대로 바꾸는 데인데 뭐 그렇잖아요. 딱 보게 되면 뭐 그 기본 시리즈 있잖아요. 강령에다 박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뭡니까 자기가 그거 없애겠다.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 이게 되는 거고 공천도 완전 학살 다 했잖아요. 네. 비명들 완전히 다 학살하고 마지막에 또 화해를 한다고 화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과 내통했다. 거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였냐면 비명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차피 할 수 없다. 예. 우리가 집 지고 들어가자. 이재명만 보내자. 임기 채우고 보내고 나면 어차피 이 당은 원래 우리 것 아니었느냐. 이재명이 꿔다 굴러온 돌이 우리를 갖다 쫓아낸 건데 이재명만 이제 나가게 되면 이 당은 우리가 다시 주인이 되지 않겠느냐. 친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선거에 우리가 협조하자. 5년만 참자. 5년만 참자. 선거에 협조하자. 그다음에 그 누가 말한 유시민이 말한 착한 이인자가 되자. 예. 그렇게 지내면 우리 당이 이게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내통했다라고 하거든.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선거 끝나도. 예,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미 경선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는 확정이에요. 후보 확정. 경선이 끝났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집 방송으로 1시간 동안 참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물러나게 됐지만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서 또 시사저널 TV가 뭐 예리하게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분석들 해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죠. 그 한국 정치에서 2개월은요 조선왕조 또 500년입니다.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명언을 또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진 교수님 나오십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